파이썬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회는 기본 설치 및 실행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회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할 변수와 출력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를 위한 대화 상자가 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녹화 영상을 위해서 미리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생들 설치가 끝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시작에 들어갔을 때 파이썬의 P로 시작하는 부분까지 쭉 내려오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파이썬을 시작할 때가 3.6이었고요. 오늘 영상 녹화를 위해서 설치한 3.9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8, 특별히 3.6으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습 내용이 전혀 실습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따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도 혹시 전에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파이썬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설치한 게 있다면 굳이 3.9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IDL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시작 화면에다가 보내시면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실습을 위한 이 아이콘을 클릭할 수가 있죠. 이걸 혹시 바탕화면에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꾹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합 개발 환경인 IDLE를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쉘이에요. 쉘창이라고 합니다. 버전이 나오는데 금방 말씀드린 3점 다음에 오는 숫자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것 위주로 영상이 1회, 2회, 3회 이렇게 영상이 녹화가 되면서 추가 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쉘이라고 하는 이 창을 통해서 실습하는 경우는 1회? 첫 회 외에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쉘 창 같은 경우는 명령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하는데, 한 줄씩, 쉘에서는 한 줄씩 문장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습이 이게 길어질수록 코드가 길어지는데, 그거를 하다가 중간에 오타가 있다라고 하면 수정이 안 돼요. 쉘에서는 수정이 안 되고 삭제도 안 되고, 그래서 쉘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은 간단하게 한 줄 정도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숫자를 연산을 계산기 대신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또 간단한 한 줄 메시지나 한 줄 정도의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보고 싶은 경우 아니면 우리는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 밑에 New를 눌러서 두 번째 에디터 창을 사용을 합니다. 이 에디터 창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행의 코드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저장 코드를 입력한 긴 코드를 저장한 것을 다시 불러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제 실습을 이 에디터 창에서 이루어질 텐데, 지금 본 이 파일 밑에 new 파일이라는 에디터 창을 불러오는 거는 금방 보여드렸던 쉘에서도 가능하지만 이 자체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실습은 하나의 에디터 창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 창 하나에서 모든 설명은 이루어집니다. 코드가 이제 실행을 하면 결과는 또 다시 쉘로 돌아와서 결과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터 창에서는 코드를 입력하고 쉘 창에서는 결과를 본다.
이제 다음 2회차에서는 입력 함수도 이제 출력 함수와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출력 함수와 입력 함수는 결국에는 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이제 변수부터, 오늘 이 첫 회의 중요한 내용은 변수와 출력 함수. 파이썬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책이 다, 모든 책이죠. 모든 책이 다 변수, 출력 함수, 변수 설명을 하기 전에 물론 출력 함수부터 이제 설명하는 책이 대부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1회차에서 같이 설명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텐데, 변수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처음 배우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이 함수 개념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명확히 기억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변수가 뭐지? 이렇게 잘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입출력 함수를 원래는 이제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더 명확하게 다시 좀 필터링 좀 해서 좀 정제 좀 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하면서, 변수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는 설명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변수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받는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값을 저장하기 위한, 어디에다가? 컴퓨터 메모리 공간에다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할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할당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공간 할당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림에서처럼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그리고 여러 개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다 보니까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식별자의 이름을 변수명이라고 부릅니다. 변수명. 저는 간단하게 ABC라고 이렇게 지칭했는데, 보통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뭐 학생의 이름을 저장한다 그러면 스튜던트 네임, 물론 한글도 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책들도 그렇고 한글보다는 영어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이름이다 그럼 스튜던트 네임, 그 두 개의 단어를 한 단어로 만들어서 식별자를 지정하는데, 너무 길면 뭐 이니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는 식별자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면 당연히 값을 저장을 해야겠죠.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 값이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수의 경우는 이렇게 정수의 형태로, 예를 들어서 실수의 형태는 이렇게 소수점 이하의 자리를 갖는 형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문자는 특별히 홀다운표나 쌍따옴표를 사용을 하는데, 그 값이 문자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경우든 숫자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든 무조건 따옴표를 가지고 있다면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값이 저장될 때 그 형식이, 자료형의 형식이 문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숫자의 경우 문자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메모리 공간,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값을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 형식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형식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메모리 공간의 식별자 이름인 변수명, 메모리 공간들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인 변수명이 오고, 그리고 대입 연산자. 자, 이 연산자를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메모리 공간에 대입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럼 왜 할당 연산자라고도 부르냐?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는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는데, 초기 값을 가지고, 파이썬의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 초기 값을 가지고
A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이 연산자를 할당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해석을 한다면, 다시 이 문장을 해석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10이라는 값을 메모리 공간 A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에 대입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메모리 공간에 대입해 주세요. 지금 하나의 메모리 공간, 똑같은 이름의 메모리 공간에 세 개의 그림을 따로따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실제로 코드를 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실행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슬라이드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전체를 실행한다. 지금 이건 따로따로 본 케이스의 그림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 전체를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메모리 공간 A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에 10을 대입을 합니다. 컴퓨터도 사람이랑 똑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읽었을 때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 공간, A라는 이름의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10을 저장된 상태로 이제 할당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줄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 입력한 값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두 번째로 입력한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덮어쓰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을 읽는 순간 10은 사라지고 10.0이라고 할당된 이 A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에 덮어쓰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을 컴퓨터가 읽을 땐 또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10.0은 사라지고 A라는 문자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보기 위해서는 출력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출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린트하고 가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그 가로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값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제 한 줄씩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봤던 뭐 1과 같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또 봤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식이 올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식이 올 수도 있고, 앞에서 봤던, 그쵸? 아까 뭐 앞에선 10도 있었지만 그냥 1로만 계속 할게요. A라는 문자를 출력할 수도 있는데, 프린트 안에는 또 금방 우리 변수 선언하면서 A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뭐 10을 입력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A 안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사용해서 A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A라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이 10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만 그 A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값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PPT에 있는 자료는 프린트 안에 값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자열, 값, 뭐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걸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계속 또 치는 거는 이 30분이 넘어가면 용량이 많아져서 업로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설명 위주로 이제 담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 앞에 이제 빈 공간 없이, 자, 지금 같은 경우 프린트는 문자열하고 마지막에 들어있는 A의 값을 보고자, 그쵸? A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보고자 하는 형태의 변수명이 왔어요. 분명히 얘와 얘는 형식이 다르죠. 얘는 문자열, 얘는 변수. 그래서 반드시 다른 형식에 대한 구분자인 컴마를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 했을 때 A에 들어있는 값이 인 10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A의 값을 변화시켰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뭐 문자를 우리가 이 대문자 A였죠. 이런 형태로 해서 출력하고 싶다. 지금
덮어쓰기가 된 상태예요.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까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분해를 해체를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그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두 번째 밑에 있는 실습은 주석을 이용해서, 샵으로 시작하는 것은 주석입니다. 주석을 이용해서 실제로 돌린 코드를 한번 복사해서 붙였어요. 자, 에디터 창에서는 두 줄 이상, 이렇게 한 줄 이상의 코드를 한꺼번에,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쉘 창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에디터 창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코드를 입력한 상태에서 저장할 때, 실제 실습을 돌릴 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 111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뭐 원하는 대로 파일명은 저 지정하시면 되고, 런 밑에 런모듈을 통해서 단축키는 F입니다. 실행을 하면 결과는 다시 돌아왔죠. 쉘에서 결과를 확인해요. 프린트에 대한 프린트 출력은 반드시 쉘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 봤던 난 다시 A라고 하고 싶어. 그럼 이대로 그럼 A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프린트 사용 방법은 프린트 가로 안에 뭐 숫자, 문자, 그죠? 그 다음에 숫자, 문자의 조합일 경우에는 구분자, 콤마 이런 규칙을 가지고 출력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까지 이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변수의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왜 변수를 써야 되고 왜 변수가 중요하는지까지도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영상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로 제가 산술연산자 표현 형식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변수가 3개가 있고 각각의 변수 안에 765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이 변수명을 코딩해 놓은 곳은 다 이 변수명 안에 들어있는 값 765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만 설명을 드린다면 765 안에 있는 값이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A라는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더하기 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공간 A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그쵸? 연산된 이 값이, 이 표현식에 의해서 연산된 이 값이 어디서 출력을 했냐면 여기서 출력을 했어요. 여기서 한꺼번에 세트로 표현식을 했고 한꺼번에 출력을 했습니다. 더하기 A 빼기 B 곱하기 C 지수 같은 경우는 N1에 들어있는 7에다 N2에 있는 7의 6승이 이제 여기 C를 통해서 여기 D군요. 지수는 D, C는 곱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코드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출력 함수를 통해서.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뭐 문자열, 구분자, 변수명. 근데 그 변수 안에 여기 N1이다 라고 하면 7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A니까 A 안에 오른쪽에 값이 뭐예요? 이렇게 값이 올 수도 있지만,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할 때 값이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변수 할당을 할 때 표현식을 통해서 그 각각의 그 계산 결과가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공간에는. 자, 특히 요 세 번째 요 세 개 나누기 연산자 신경 써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두 가지의 나누기 연산자는 목을 구하는 거고 얘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목에서도 나는 정수값을 실수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 하나. 나는 정수 형태로, 실수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목의 값인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자열로 설명을 넣었어요. 근데 나는 나누기에서의 목의 값으로 정수 형태로 보고 싶다. F 어디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딱 1만
여기 1에 대한 부분만 출력이 된 거예요. 아니다, 나는 7 나누기 6에서의 나머지 값을 보고 싶다. 자, 나머지 값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이 나머지 값이 이렇게 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연속해서 출력을 하면 보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넣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프린트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한 줄을 출력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커서가 아래 내려가 있어요. 엔터 친 것처럼. 그다음 요거 이렇게 그 다음 내용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동으로 커서가 내려간 상태에서 얘가 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커서가 내려간 상태에서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를 계속 출력한다면 사이 간격이 없어서 중간에 제가 프린트를 사용해 빈 공간으로, 그쵸? 다음 행으로 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아무런 내용은 치지 말고 다음 커서로 내보내 라고 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예제를 보지 않으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다음 행에 커서를 두세요 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결국 엔터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 출력한 다음 커서가 내려간 상태에서 또 출력, 커서가 내려간 상태에서 또 출력, 또 얘 만나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커서가 내려가죠. 그 상태에서 지금 두 개의 문장을 연속해서 또 출력을 하는데 개발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식을 통해서 계산한 다음 해당 메모리 공간에 계산 결과값을 변수를 통해서 출력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출력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이 표현식을 통해 계산된 값이, 그러니까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연산해서 저장하는 것 대신 바로 출력함수 안에 표현식을 통해서 계산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문자열만 안녕하세요 했었잖아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를 위해서 여기서 아까 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문자열만을 요건 변수였구나. 안녕하세요를 나는 그냥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없이, 그쵸? 이렇게 문자열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문자열만 쌍따옴표 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자열도 넣을 수 있지만 지금 이것처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문자열과 변수를 혼합해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구분자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변수 안에 있는 A 안에 있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출력할 수도 있고,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지금 여기는 10.0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그 10.0에 있는 값에다가 다시 A 값을 한 번 더 더해서 돌릴 수도 있겠죠. 자, 요거 우리 한번 이렇게 돌리면 안 돌아가니까 여기까지 싹 없애고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코드 너무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면 지우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럼 딱 이 코드에 대한 결과만 볼 수 있죠. 변수에는 A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출력 그냥 한 거고 A 안에 있는 값을, 그쵸? 어떻게 하라고? 표현식을 바로 넣었어요. 그대로 출력하라고. 그대로 이제 A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한 거죠. 가로 안에. 가로 하나 열리면 하나 닫는 거 잊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분자. 얘와는 다른 속성이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A 안에 있는 10에다가 1을 하나 증가시켜서 출력해 주세요. 프린트는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A 안에 있는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출력해 주세요. 이런 모든 표현식이 가능하다. 그 이상의 표현식은 또 이제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어서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 6, 5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70, 60, 50 상황에 따라서는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세 번만 고쳐주면 돼요. 여기 세 줄만 고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돌려가면서 실습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자 돌려서 결과 확인할게요. 저 F5라고 단축키를 눌렀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없애고 돌렸을 때 지금 우리가 친 표현식 안에 사용했던 N1, N2, N3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 부분 있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765를 가지고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여기를 70, 60, 50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몇 번 고쳤어? 3번 고쳤어. 변수에 저장했기 때문에 3번 고친 거죠. 그냥 그대로 3번만 고치고 돌리면 코드는 자연스럽게 그 반환 값에 맞춰서 다시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또 사람 마음 계속 바뀔 수 있죠. 환경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숫자만 3번 바꿨는데 근데 변수를 이걸 안 썼다. 안 쓰고 여기에다가 7, 6, 5 했던 것을 70, 60, 50 여기도 다 마찬가지. 고친다. 얼마나 많이 고쳐야 돼? 장난 아니죠. 많이 고쳐야 돼. 많이. 자, 그것을 샘플로 뒤에다가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변수 안 썼어. 그러면 이걸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수를 쓸 때 안 쓸 때는 굉장한 큰 차이다라는 것까지 이번 첫 영상에서는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픽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픽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그림, 멋진 그림도 그릴 수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이 변수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반지름이 50인 서클, 원을 그리는 그래픽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반드시 이제 import turtle 해가지고 turtle.turtle 그 다음에 터틀 모양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쉐이프를 터틀로 안 하면 기본적으로 화살촉이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림을 그릴 때 모양이 화살촉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쉐이프 모양을 터틀로 바꿔주라는 이 코드로 바뀌면 이 화살촉 모양이 거북이 모양으로 바뀌어요. 거북이 모양이 이제 원을 그리는데 반지름. 이 서클이라는 것도 이제 원을 그리기 위한 함수죠. 그래서 그 가로 안에 값이 반지름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forward 앞으로 전진 30픽셀 요 가로 안은 픽셀을 나타내요. forward를 줄여서 FD라고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원 반지름 50인 원을 그리고 조금 30픽셀 이동한 다음 앞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반지름 50인 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앞으로 조금 30픽셀 이동한 후 다시 이제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립니다. 자, 이거 일단 먼저 보고 돌린 것을 보고 설명을 또 마저 할게요. 변수를 썼을 때 안 썼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저는 계속 설명을 하죠. 자, 샵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된 이 문장들은 주석이다. 주석은 코드를 설명해주는 설명글로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개발 코드, 이 코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글이에요. 실제로 컴퓨터는 이 샵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을 주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코드를 아예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실행을 눌렀죠. 따로 떠요. 쉘에서 그래픽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그래픽 결과는 따로 이렇게 파이썬 터틀 그래픽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서클 50,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앞으로 좀 살짝 이동한 다음
두 개, 세 개 원을 그려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같은 자리에서 원을 그리겠죠. 그래서 하나의 원처럼 보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FD라고 하는 포워드를 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변수를 안 쓴 상태죠. 마음이 바뀌었어. 50이 아니라 100이야. 아이고, 너무 크면 화면 안에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0이야. 몇 번 고쳐 이것도. 아이고. 두 번. 여기도 세 번. 자, 이대로 고쳤어. 세 번 고쳤어. 변수 안 썼어요. 변수 안 썼더니 세 번 고쳤어. 세 번 고치고 두 배로 큰 원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이면 해볼 만한데 30개, 30번, 뭐 300번, 3000번이라고 생각하면 변수 안 쓰니까 너무 불편하죠. 근데 만약에 변수를 썼다. 자, 변수 여기 50에 들어가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반지름을 나타내는 레디어스라고 하고 그 안에 이제 50이라는 반지름을 입력하도록 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0, 50, 50 해가지고 똑같은 원이 나와요. 이렇게 50 픽셀에. 근데 여기랑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세 번 고쳤잖아. 이렇게 세 번. 그쵸? 근데 여기는 한 번만 고치면 돼요. 50을 100이라고. 한 번만 고치면 돼요. 자, 이것도 돌려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코드를 일부러 캡처를 안 하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기를 해놓은 거예요. 돌리면서 보여주려고. 자, 이 50이라고 되어 있는 반지름에 맞춰서 처음에 봤던 것처럼 원을 그리죠. 원을 그려요. 다 그렸어. 나 마음이 바뀌었어. 50이 아니라 100이야, 100. 100의 크기로 원을 그리고 싶어. 100인 걸로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게 돌려주면 돼요. 저 몇 번 고쳤어? 한 번 고쳤어요. 한 번 고친 걸로 세 번의 효과를 발휘하죠. 이게 세 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 한번 가봅시다. 50이 많은 경우에도 딱 한 번만 고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갑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거 코드만큼 그쵸? 코드만큼 아니야 난 100 마음에 안 들어 50 한 번만 고치면 돼. 한 번만 고치면 됩니다. 지금 다시 또 돌리는 거야. 한 번만 고치면 돼. 변수가 이렇게 중요해요. 간단한 개념인데 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게 오늘 1회차 수업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동시에 그 메모리 공간, 변수라는 메모리 공간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 그쵸? 프린트. 그래픽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창이 그래픽의 경우 따로 뜬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그쵸? 이제 끝났네요.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